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예,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이 궁금한데 일단 영장 집행 시작부터 지금까지 상황부터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어제 자정쯤부터 경찰 일부는 한남동 관저 앞에 좀 와 있었다라고 하고요. 예. 오늘 한 새벽 4시쯤부터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이제 관저 인근에 집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공수처가 제시한 이제 공식적인 영장 집행 시작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시간 13분 정도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새벽 5시에 그 윤곽근 변호사,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이쪽에 공조수사본부에서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 이거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이런 대치가 시작이 됐던 거고요. 예. 그 체포영장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수색영장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기간이 그 체포 기간이 21일이다. 그러니까 설 전이다 이렇게만 알려졌었는데 정확히 1월 21일까지라고 날짜가 적힌 게 확인이 됐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해가 뜨기 전에는 못 한다거나 아니면 해지고 나면은 못 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항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일몰 전이나 일출 후 뭐 다 가능하다. 뭐 일몰 전후 다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적시가 돼 있어서 이 새벽 5시부터 집행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건 이 영장 내용 중에서 기존에 이제 헌법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거를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지난번 체포영장 때는 있었잖아요. 군사 보안 시설에는 뭐 들어가서 수색할 수 없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이번에는 지금 빠졌다라는 게 그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차 체포 영장에는 그 110조, 111조의 예외입니다라고 판사가 적어줬었던 거. 네. 그게 이번에는 빠졌다라고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항의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을 봐야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관저 진입을 계속 막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문 앞에서부터 1차 저지선이 경호처가 아니라 윤곽근 변호사가 된 셈이에요. 지금 네. 계속 얘기를 그 부분을 놓고서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찰이 그래도 조금씩 진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5시 40분쯤에는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영장을 집행 중이니까 만약에 방해한다라고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 방송을 했고요. 계속 전진을 하면서 몸싸움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5시 55분쯤에는 이제 경찰이 바리게이트를 제거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그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사다리차가 들어가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의 생생한 상황, 지금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한남동 관저에 나가 있습니다. 김광일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단번에 듣기에도 주변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들이 느껴지는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단 제가 있는 곳이요. 관저 입구가 사실은 여러 곳인데 주 출입구가 한남초등학교 옆에 있는 새 골목길이거든요. 예. 그 한남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 남산 방향 한 50m 지점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경찰이 한 시민들 출입도 좀 단계적으로 막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좀 새벽에 일찍 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형사들이랑 같이 섞여서 들어왔고요. 예. 이 이상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그 바로 앞까지는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한남초등학교 옆 제가 말씀드린 그 주출입구 1차 저지선에 지금 공수처, 경찰과 맞은편에 있는 경호처 간의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가 여기 아까 박순봉 기자 브리핑한 것처럼 한 4시 30분쯤에 공수처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1차 집행했을 때랑 동일한 공수처 차량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랬는데 공수처가 경호처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이제 막혔거든요. 예. 그 이후에 경찰 인원들이 추가로 투입이 돼서 한 5시 55분쯤에 좀 이제 상대를 좀 뜯어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 상황입니다. 예. 경찰 집행조로 보이는 버스가 1차 저지선 앞에 정면으로 세워져 있는데 더 이상은 지금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찍 나온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 의원들이
정문 앞, 그러니까 바리케이트 앞을 막고 있는 모습을 아까 볼 수 있었는데 일단 네. 해산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직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앞에 진입하는 것도 사실 어려웠어요. 여기 애초에 체포 찬성 집회, 체포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워낙 많이 아침부터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 체포 찬성 집회 참석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입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막아서 의원들도 한참을 못 들어가고 있다가 한 5시 30분쯤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갔고요. 이 과정이 좀 대치하고 충돌하는 과정도 일부 있었지만 일단 들어갔고 들어간 이후에는 지금 그 안쪽에서 이제 저지하고 경찰 예. 병력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쪽에 지금 뭐 경호처 사람들, 또 윤 대통령 측의 변호사,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지지자들 다 섞여서 뭐랄까요? 앞으로 더 진입하지 못하고 네. 굉장히 혼란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이 2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맞습니다. 지지자들, 그러니까 체포 찬성 반대 이제 집회 참석자들은 사실은 이제 경찰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깥쪽에 있는데, 네. 그 경찰의 출입이 제한된 안쪽 지점에서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현장을 계속 지키면서 중간중간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상황 전해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또 연결하겠습니다. 예, CBS 김광일 기자 지금 한남동 관저 앞 상황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박순봉 기자. 네. 이런 그 경호처의 강경 대응에 공수처는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12일 만에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보다는 경력을 크게 늘렸다. 이건 이미 예고가 됐던 거죠. 예. 1,000명 정도를 체포조 내지는 포함해서 여러 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동대도 한 3,0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좀 특징적인 게 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 내용은 알려져 있었는데 네. 지금 오늘 경찰 쪽에서 추가로 아침에 밝힌 거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밝혔거든요.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이 가장 강경파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두 강경파이자 지금 경호처를 지휘하는 두 예. 사람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걸 이제 알린 거는 결국에는 이제 와해 전략을 본격적으로 쓰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윤 대통령을 향한 것이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오히려 이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을 먼저 체포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 간부들을 먼저 체포하게 되면은 그 다음 과정들을 꽤 수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거는 이런 시그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막는 것이 불법이구나 이런 점을 좀 인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경고성이다 이런 점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의 사실상의 수장이죠. 체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 진입을 다 못했기 때문에 네. 체포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1차 목표가 거기에 있다. 1차 체포의 1차 목표가. 목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형사, 베테랑 형사 한 1,200명 정도랑 별개로 또 경찰 기동대 한 3,200명 정도가 투입됐다면 5,000여 명 가까이 되니까 거의 인해 전술 느낌으로 많은 인력들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이제 20명 정도를 투입했는데 이번에 한 40명을 투입했거든요. 공수처 이 인원만 숫자가 적어 보이긴 하지만 공수처가 가능한 게 원래 한 52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호처 직원들 협조하면 선처할 겁니다. 이게 공수처에서 계속 내고 있는 시그널. 반면에 경호처에서는 침입하면 우리는 체포할 겁니다. 지금 경찰을 체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변호사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조금 의아한 표현이기는 해요. 경찰을 체포해서 그럼 어디로 넘기냐 이런 얘기들도 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아한 표현들인데 어쨌든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예. 그 5,0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3개조로 나누어서 운영한다면서요? 네. 아까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해물 제거조, 그다음에 제압조, 그다음에 체포 수색조 이렇게 3개조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예고는 됐던 게 앞에 지금 바리케이트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많이 설치를 해놓고 성벽처럼 막아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시설물들은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사다리차 같은 것들도 보이는 상황이고 이런 일단 시설물 뜯어내는 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제압해야 될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좀 분업해가지고 이제 뜯어내고 잡아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당초 예측이 됐던 거는 뭐 4인 1조로 해가지고 막는 사람들 이제 뜯어내서 데려가는 이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런 상황 자체가 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뜯어내는 장면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진입도 못한 상황, 그냥 앞에 막 엉켜 있는 상황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희가 유튜브로는 계속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지금은 그냥 막 엉켜서 변화 없는 상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오늘 영장 집행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 주목할 부분은 어딘가요? 일단 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거 안 끝나요, 일찍. 오래 걸릴 거란 오래 말씀. 걸려요. 오래 걸리고 이거 오늘 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에 안 될 수도 있고요. 오전 중에는 절대 안 되고요. 오후에도 될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지 않고 밤 늦게거나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1박 2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요? 1박 2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경호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추가로 1차 저지선에다가 추가로 차량을 더 댔다라는 거예요. 버스를? 예, 버스를 더 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윤건영 의원 등을 통해서 이제 한겨레 보도도 나왔는데 네. 윤곽근 변호사가 네.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뭐 지시 아니면 무슨 뭐 정신교육 뭐 이런 걸 했대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다. 그리고 경찰 체포 가능하다. 뭐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예, 부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격으로 했는지 솔직히 본인이 경호처장 행사를 지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이제 흔들리는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경찰이 최대한 이거는 뭐냐면 좀 어느 정도 장기전에서 지쳐가지고 네. 조금 이 대우가 와해되게 뭐 약간 무너지게 이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 대치는 좀 상당히 오래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전이 될 거다. 예, 일단 그 SBS 보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저 이제 수색영장을 받았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개인 휴대전화를 지금 꺼놓은 걸로 보여요. 개인 휴대전화를 꺼놨다는 건 그러니까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색영장에 따르면요, 이제 대통령실을 통해서 동선 확인도 어렵고, 그리고 기지국을 통해서 어디 있는지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화폰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관저, 사저, 안전가옥 이런 데들에 수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색영장을 지금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이제 관저에 뭐 없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지만 그럴 경우에는 다른 데도 지금 가서 다 경찰이 찾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뭐 지금 경호처가 운영하고 있는 안가라고 하는 그 안전가옥이 네.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지금 다 만약에 대비해서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진입로가 거기가 이제 매봉산이라고 매봉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도 매봉산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 뒤에가. 맞아요. 한남동. 그러니까 매봉산 뒤쪽으로 지금 이게 앞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 같잖아요. 저쪽에서 이제 넘어오는 매봉산에 진입로가 있어요. 그쪽으로 지금 경찰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문으로 이렇게 계속 화면으로는 보고 있는데 정면으로 들어가는 경찰들 공수처가 있는가 하면 뒤쪽 관저 뒤쪽 매봉산 우회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경찰 인력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실제로 관저 안에까지는 지금 못 들어간 걸로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동시로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거죠. 경찰은 어차피 인력이 많기 때문에 네. 경호처는 그럼 그쪽도 막아야 되고 이쪽도 막아야 되고 분산이 되잖아요. 아하.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이쪽으로 도주를 할 가능성 이런 것도 경찰이 검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지키는 의미도 있군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막아놓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게 수갑을 채워 나오면은 국격이 체포되는 모습 보면 이제 국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공수처 지침에 따르면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공수처장이 이미 예의를 지키겠다라고 했으니 수갑을 채워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는 좀 이제 뭐 한참 뒤의 일이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공수처 쪽의 집행 전략을 설명해 주셨다면 경호처 쪽의
전략은 어떤지 박순봉 기자 취재 좀 해보셨습니까? 경호처 쪽은 굉장히 좀 어제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취재해봤을 땐 목소리가 너무 혼재돼 있어가지고 뭐 이게 하나의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려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도들이 일단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스크럼을 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장단들이 협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팔짱 끼고 인간 병 만드는 거, 그 네. 스크럼을 짜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엔 짰었지 않아요? 지난번에 짰었죠. 짰었죠. 이번에 안 짤 거다. 그런 보도가 있어가지고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일단 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예. 스크럼 안 짜는 거는 그 박종준 전 처장 때 이미 그런 입장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공식 입장. 그래서 스크럼 안 짤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안에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강온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강경파, 온건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보니까 일부 어쨌든 좀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거를 보니까 아예 열어주는 그런 그림은 전혀 아닌 거고 예. 그리고 충돌은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은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4시 한 반경에 공수처 인력들이 저 관저에 도착하는 그 시간부터 계속 봤거든요. 지금 화면을. 그러면 제가 느낀 건 관저 안을 비추는데 물론 관저 안 진입 못했습니다. 지금 그 길을 보면은 경호처 직원들이 이렇게 335 이렇게 서 있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대비를 하고 딱 각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구경꾼들처럼 서 있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 저 스크럼을 짜고서 막 2중, 3중 인간벽 이 느낌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만 같은 것들이 지금 보도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취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에가 단일하게 결집되는 그런 그림은 아닌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짝 열어주는 또 그런 그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한 중간 정도의 분위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혼재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유튜브 화면을 지금 키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7시 26분 그러니까 3분 전입니다. 7시 26분 공수처가 관저 내부 진입을 시작했다. 바리케이트를 밀고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는 이제 안으로 발걸음을 들인 상황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시간 반, 거의 3시간 만에 안으로 발걸음을 하나 뗐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바리케이트를 밀어내고 관저 내부로 진입을 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 발짝 떼는 게 어려워서요. 지금 3시간 만에 한 발짝 진입이니까. 그러니까 충돌 안 시키고 차근차근 간다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지금 이 계속 명분도 쌓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경고 방송하고 조금씩 움직이고 이런 과정이 있고요. 예. 정당 상황도 뭐 짚어볼 만한데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 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있는 거는 눈에 좀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당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회의하면서 예. 이 체포영장 집행 막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뭐 지금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던가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를 통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의원 어떤 분들이 지금 집결해 있는지를 한번 보니까 지금 수가 더 늘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한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박대출, 이상휘, 강명구, 조배숙, 조지연, 이만희, 성일종, 이철규, 정희용, 김정재, 정점식, 권영진, 이종욱, 강승규, 박성민, 구자근, 유상범, 장동혁 그리고 김위상 의원 이상 22명이 확인이 됐습니다만 지금 한 30여 명으로 더 늘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그래서 당 공식적으로는 현장에 안 가고 있는데 이제 상당수 뭐 수십 명의 의원들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실 어제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국회에서 이제 숙박하는 의원들도 꽤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랬는데 일단 공수처에서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의원들 현장 오는 거 좀 자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당초에는 현장에 올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지 않고 국회 쪽이나 뭐 이제 각지에서 좀 현장을 주시하는 상황을 주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30여 명 집결했는데 더 늘 수도 있나요? 인원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마 기자들은? 오려고 했으면 진작에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금 정도의 숫자가 아닐까 이렇게 좀 아.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의 지금 공식 입장 같은 게 있습니까? 오늘 상황에 일장문이 대해서? 오늘 아침에 또 나왔는데 나왔어요? 핵심을 요약해 보면은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즉 충돌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이 내용만 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경호처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인지 아니면 뭐 수사기관 공조본의 그런 손을 들어준 것인지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물리적 충돌 없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지금 이제 뭐 공수처의 전략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뭐 분위기 정리를 했는데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일단 1시간 전에 소방차가 와가지고 한 명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누군지는 지금 확인이 공식적으로 안 됐는데 지금 이송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다친 건지 아니면 이게 과잉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 좀 이게 열을 받아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전 세계 외신이 지금 다 긴급 속보로 지금 다 그렇죠. 타전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럼요. 지난번에 이게 1차 체포가 실패하면서 오후에 넘어가면서 실패하면서 그때 환율이 막 급등하고 네. 그때 주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오늘도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경호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손을 웬만한 사람들은 손을 안 쓸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게 뭐냐면은 공무집행 방해의 기준이 뭐냐면은요. 예. 손을 뒤로 하고 있어서 막으면은요. 공무집행 방해로 안 들어가요. 난 그런데 손 안 썼다. 예. 난 저항 안 했다. 내가 손을 그 경호처들이 손을 네. 써가지고 뭔가를 막으려고 하면은 이거 체증팀이 경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저 아까 분위기 이렇게 네. 띄엄띄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손을 안 쓰려고 할 거다. 경호처 웬만한 저 사람들이. 솔직하게 제 느낌을 말하면 네. 그냥 구경꾼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 근데 그분들이 경호처 직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대응한다고?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뭐 일부 강경파들이야 뭐 있겠지만. 무장도 하고 예. 뭐 여기서 겁도 주려고 하겠지만 상당수는 아마 뒷짐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체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가기는 했지만은 여기에서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고 당내 여론도 좀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예.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뭐 이게 체포에 장애가 될 것 같은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7시 33분 그러니까 1분 전에 경찰이 차벽을 넘어서서 1차 저지선을 뚫었다. 1차 저지선을 뚫었다. 아까 제가 한 발 뗐습니다. 전해드렸는데 불과 5분? 한 5분 정도 만에 1차 저지선을 뚫고 더 많이 전진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차벽을 어떻게 넘었느냐면 사다리 타고 넘었다 그래요. 버스가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넘어서 지금 1차 저지선을 뚫고 앞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상황 정리하면서 2부의 현장은 다시 연결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